케이크 하나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그냥 케이크였습니다. 그날 하루를 이렇게까지 잡아먹을 줄은 솔직히 전혀 몰랐습니다. 며칠 전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인스타에서 여기 케이크 맛집이래. 거기서 사오면 안 돼? 집에서 좀 멀긴 했지만 이미 예약도 했고 케이크 값도 전부 미리 냈습니다. 예약했으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 하나로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번 환승하고 마지막엔 골목길을 조금 헤맸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약속된 픽업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문자에 적힌 픽업 시간은 오늘 오후 6시. 가게 앞에 도착해 시계를 보니 15분이었습니다. 딱 5분 전이었습니다. 조금 일찍 왔네. 그 정도 생각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약한 케이크 찾으러 왔어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케이크가 없는데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없다고요? 네, 지금 없어요. 말이 바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예약했는데요. 케이크 값도 이미 전부 냈고요. 직원은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 실수로 다른 고객님께 판매된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른 고객에게요? 예약을 했는데요. 네, 오늘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말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예약은 왜 받으신 거예요? 돈은 왜 미리 받으신 거고요? 직원은 제 얼굴을 거의 보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픽업 시간에 맞춰 오셨어야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지금 픽업 시간 5분 전인데요. 그러자 직원은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순간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를 요구하는 쪽이 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씀은 없으신가요? 제가 그렇게 묻자 직원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실수로 다른 고객에게 판매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사과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조금 기울이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게 사과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사과를 받은 건가? 못 느낀 내가 이상한 건가? 옆에서는 다른 손님이 케이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케이크가 원래 제 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더 따질 수도 있었고 말을 세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진상 손님이 되는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환불해드릴까요? 직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환불 처리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나와서 휴대폰을 보니 환불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돈은 그대로 들어왔는데 기분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여자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진짜? 그럼 그냥 아무 데서나 사와. 맞는 말이긴 한데 이상하게 더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은 근처에서 앙어 케이크나 사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아까 들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말투까지 떠올라서 혼자 중얼거려 보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괜히 생각이 나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 정도였습니다. 가게 이름도 그대로 쓰고 예약했고 돈을 미리 냈고 픽업 시간 5분 전에 도착했는데 케이크가 없었다는 것. 사과는 없었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말만 들었다는 것. 욕도 안 썼고 감정적으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알림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갔고 댓글도 하나둘씩 달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이게 사과라고 우기는 거 너무 공감돼요.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케이크 사장입니다.
블로그 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조금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게 만들 거라는 걸요. 잠깐 고민하다가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다급한 느낌도 미안해하는 느낌도 아니었습니다. 블로그에 올리신 글 봤습니다. 네. 그 글 때문에 가게가 좀 시끄러워져서요. 그 말부터가 조금 걸렸습니다. 시끄러워졌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문의 전화도 오고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어떤 부분이요? 저희가 일부러 다른 손님한테 판 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일부러라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아, 네. 다만 글을 보면 마치 저희가 고객님을 무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쓴 건 제가 겪은 그대로였는데요. 그날 매장이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장이 말을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직원도 나름대로는 사과를 한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 아, 여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들은 말은 실수로 다른 고객에게 팔았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사과의 의미였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한번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고객님, 요즘 같은 세상에 리뷰 하나가 가게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이 처음으로 조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신 건가요? 네, 글을 좀 내려주셨으면 해서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안 나왔습니다. 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표현이 조금 어떤 표현이요? 말투 같은 부분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말이요?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이 통화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해졌습니다. 그 말은 실제로 들은 말입니다. 그래도 글이 퍼지면 저희 입장도 난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군요. 서로 좋게 마무리했으면 해서요. 좋게. 그 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좋게 끝내려고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냥 제가 겪은 일을 적은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환불도 해드렸고 큰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날 제가 원했던 건 환불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과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사장님과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화 통화에서도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후련하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해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전화는 사과를 하기 위한 전화가 아니라 글을 없애기 위한 전화였다는 것이란 걸요.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더 피곤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블로그 글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글은 그대로였고 조회수는 전날보다 더 올라가 있었습니다.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 들었어요. 사과라고 우기는 거 너무 현실이에요. 있는데 그날 제 일이 생각났어요. 하나하나 읽다 보니 기분이 좋아지기보다는 조금 묘해졌습니다. 처음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겪은 일을 어디엔가 적어두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괜히 일을 키운 건가? 환불도 받았고 케이크도 결국 샀고 사장 말처럼 큰 피해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자 댓글을 읽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여자친구에게 사장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잠깐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래? 글 내려달래. 사과는? 사과보다는 글 얘기만 하더라.
여자친구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 그 말이 의외로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블로그에 새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사장입니다. 연락드렸는데 통화가 안 되네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숨이 잠깐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게 글인지 대화인지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댓글에는 답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신 블로그 글 맨 아래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사장님께 연락은 받았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은 제가 겪은 그대로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욕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에게서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동안 블로그 방문자 수는 조금 더 늘었다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댓글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며칠 지나자 이 일은 제 일상에서 조금씩 밀려났습니다. 다만 가끔씩 케이크 가게를 지나칠 때 그날이 떠오르긴 했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말이 이제는 화가 나기보다는 조금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예약이라는 게 뭔지, 사과라는 게 뭔지, 누가 잘했고 누가 틀렸는지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예약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적는다는 게 누군가에겐 생각보다 크게 닿을 수도 있다는 것도요.